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선영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육군항공 고 정상근, 장희성 준이의 명복을 빕니다. 출범 9개월째인 이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코스피 5천 달성을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으며 한미 관세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값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더욱 위태로운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가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는 유사시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군인에 대한 예우와 위국 헌신을 실천한 선배 전우에 대한 예우에서 비롯됩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국방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고 예산을 뒷받침함으로써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을 대신해서 현 정부의 국방 현안과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정면을 향해 있던 발언대를 국무위원석을 향해서 돌립니다. 국무위원석 앞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미 발언석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0조에 근거해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군은 국가방위를 위해 통수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이 요구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기시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으로부터 사형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시죠? 헌법이 국가의 최대 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에 상응하는 위협이 발생해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는 중앙통합방위 협의회 의장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적의 침투나 이런 경우에 지난 12.3 개헌 같은 경우는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군을 동원하거나 또는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는 굉장히 정신 나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질문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예. 통합방위 사태가 발령되면 국가 중요 시설마다 그 시설을 방어하도록 사전에 지정된 부대가 출동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헌법이 군이 지켜야 할 국가의 최대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답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출동부대의 사령관급 이상 지휘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출동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비상계엄의 발령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도 평시 불순 문자에 의한 테러 발생 등에 대비해서 늘 훈련하고 출동 준비를 했던 대로 국가 중요 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는 파괴나 방해로부터 이를 방어하고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술적 과업입니다. 그날도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힘이 없어서 시민들께 저항하지 않고 몸싸움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령에 따라 출동했을 뿐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령에 따라 출동했지만 그때 평장병들조차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서 사실상 군이 그 계엄에 복무하려는 사령관들이 내렸던 그런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임한 매우 장한 행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급 이하 제대는 법무참모가 없어서 당시 상황이 위법적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대령급 이상 21명,
보직대기 인원이 52명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병들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명령받은 군인들의 싸우려는 의지를 꺾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겁니까, 총리님?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국방위에서 지금까지 쭉 보아온 의원님께서 한 번이라도 개헌과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군 문제에 대해서 저런 내용을 모르고 응했다,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자,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발언했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사법적 판단하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국관되게 없으니까 개헌을 다음 질문 들어주십시오. 지지하는 언행을 하신 자, 걸로 알고 본 있습니다.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출동 명령을 내렸던 고위 장성급 지휘관을 대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따랐던 순수한 군인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적절치 않다는 관점입니다. 네, 완벽하게 순수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하거나 또는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명령이 하달되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출동했던 군인들한테 국민에게 총을 겨눴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TF와 수사와 조사를 해서 군이 지금 싸우는 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군복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안 하신 데 대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 25년 말 기준으로 급식, 피복비, 전투 예비 탄약, 무기 획득비 등 국방비 1조 3천억 원이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5년도 기준 국가예산 673조, 경제력 순위 14위, 군사력 5위인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총리?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죠.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12조 1천억 원 현금을 살포하고요.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21조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국고 부족을 알았어요. 그래서 5조 원을 차입하면서 여기에 국방비 1조 3천억 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국방비 미지급 문제는 전혀 연동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동되는 것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9일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래. 만약에 이게 문제에 대한 고의면 재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그것을 이게 개선하겠습니다. 고의면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고 실수라면은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이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소홀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주 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예산의 편성의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국방 예산 집행하지 않고 무책임한 재정 운영한 거에 대해서 총리로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개선했습니다. 국방부가 아니고 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차관님 나오십시오.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의 질의 시간입니다. 네, 차관님. 여러 가지로 군이 어수선하죠. 이때 대비태세를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와 합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연초에 21사에서 위병서 경계장관의 총 대신 3단방 휴대를 검토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와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지난 1월 7일 법사위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듯이 21사단이 합참 지시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했다. 동의하십니까? 이두희 국방부 저희들은 차관님. 경계작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협 기반해서 총기와 탄약을 휴대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일부 부대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개선해가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부대가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부대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답변하시는 건데 제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 따르면 21사단이 상급부대 지침이 없이 검토한 게 아니고요. 지난 11월 28일 합참에서 평시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의 경계작전간 총기 대신 3단봉이나 테이저건으로 대체 장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지침을 내리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와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작사에서는 그걸로 연말 회의 시에 군단장, 사단장한테 교육을 시켰더니 그 군단장이 1월 1일부 시행을 하자고 해서 이미 일부 부대는 시행하는데 뒤늦게 시행하려고 하던 21사단이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철회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군인에게 총은 생명과 같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3단봉을 들게 하는 것은 이건 군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접촉 지역이라든지 이 위협에 상응하는 총기와 탄약을 휴대한 상태에서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도심 지역의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 맞는 부분은 일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합참에서 이미 이런 검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합참이랑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지침을 내렸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확고히 말씀드리는 것은 군은 어떤 상황에도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위협에 대해서 상응하는 경계작전 태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을 확고하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이상입니다. 차관의 들어가십시오. 답변입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이두희 차관이 들어가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시 발언대로 이동합니다. 지난 제주 4.3 사건 관련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시간순으로 제가 한번 PPT를 보십시오. 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남로당 주도의 무장봉기가 발생했고 5월 6일 박 대령이 여기 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PPT 설명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6월 18일 부임 43일 만에 남로단계 부하에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정작 제주도 양민학 대령 학살은 박 대령 암살로부터 5개월 뒤인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게 있습니까? 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10월 보훈부가 자녀가 없던 박진경 대령 양손자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걸 일부 양민학살의 책임자라고 이의제기한 시민단체가 있고 대통령이 취소 검토 한마디에 보훈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무공훈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양손자가 신청했겠다라는 절차상 하자로 등록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내용적 문제 제기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사실에서 양민학살은 박진경 대령의 사후에 발생했고 무공훈장을 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자손이 없이 순직했다는 것으로 양손자가 이걸 신청했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손 없이 싸우다 죽은 군인들은 국가가 버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 문제 제기와 절차적 하자 두 가지가 다 있어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 있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 저도 4.3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유가족들께는 애도를 표하지만 고 박진경 대령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이제 발언대를 정면을 향해서 이동시킵니다. 1인당 1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7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국군 약 63만 명과 유엔군 17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정전 이후 한미연합 방위체제라는 안보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핵 개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호전성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북방송 중단과 확성기를 철거하고 우리 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DMZ 법안 등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 최고의 군령기관인 합참은 접촉지역 최전방부대에 대해 총 대신 3단봉을 들라는 황당한 지침을 하달하여 대비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친답시고 1년 넘게 이어지는 각종 TF의 수사와 조사로 군 내부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흉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 정부는 고 박진경 대령과 같이 역사가 명확히 증명하는 국가영웅의 희생마저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명예와 자부심을 잃고 싸우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 이 정부는 국방비를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심지어 장병들의 적금과 수당도 제때 주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은 존경받고 스스로 그 가치의 소중함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명령받고 출동한 군인에 대한 조사와 말도 안 되는 혐의 씌우기를 중단하고 우리 군을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넘치고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단순히 고대 병법가의 명언으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님을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이었습니다.